제일동포의 밀집 지역과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제일동포 밀집 지역의 장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약간의 전망 같은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밀집 지역 혹은 제일동포 개인적 삶의 문제를 보면 우선 모국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포 단체별 갈등 구조 및 내용과 그 극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제일동포와 일본인 사이의 갈등과 협력의 문제가 이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물론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제일동포 일반인에 있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제일동포와 일본인 사이의 갈등과 협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본인 사회 커뮤니티와의 관계 설정 같은 것이 이제 그 주된 주제가 될 텐데요. 다시 얘기해서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뭐 고베의 나가타구, 교토의 니시진 혹은 우토로 마을, 또는 그 도쿄의 그 신오쿠보초, 이런 데 거주하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제일동포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제일동포 이외의 일반 일본인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차단된다면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 고립된 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또는 코리아타운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코리아타운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 사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일동포와 일본 내 다른 민족과의 협력과 갈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A 폭동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흑백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그 코리안 타운에 이제 습격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내 다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소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너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민족과의 협력과 갈등,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억제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이 제일동포 밀집 지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일동포 세대 간의 갈등과 그 극복, 1세대는 한국에서 그야말로 이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한국적인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겠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인과 또래 집단을 형성한 그들의 자녀들과의 그 사이에서 보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조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둘러싼 갈등의 내용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올드커머 제일동포들의 세대별 갈등은 굉장히 첨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혹은 극복하고 하는 노력들이 장래 제일동포 밀집 지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올드커머와 뉴커머 사이에 그 본국인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생활하는 터전으로서의 일본 사회,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동포 밀집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볼 그 일본에 있는 모든 그 밀집 지역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일본 내에는 제일동포들이 밀집했던 지역인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히 피폭을 당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피폭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지은숙, 권숙인, 박승현 선생이 쓴 2021년에 나온 제일 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오은정 선생의
현해탄에 남은 빛, 히로시마 제1조선인 1.5세 2세의 귀환과 해방 공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에 여기에도 상당수의 제일동포들이 밀집해서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원폭 투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환을, 피폭 후에 한국으로 귀환을 하고 귀환 후에 다시 일본으로 재복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재복귀했을 때 피폭 지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폭지 이외 지역으로 분산해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피폭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일동포들의 삶, 과거의 밀집 지역이었던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밀집 지역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올드커머 중심의 밀집 지역과 뉴커머 중심의 밀집 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올드커머 중심의 밀집 지역은 관서 지방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사카의 이쿠노쿠라든가 고베 나가다쿠, 또 그 교토의 니시진 또는 우토로 마을 같은 것이 있고, 관동 지역은 이제 뉴커머가 중심이지만 아주 관동 지역에도 올드커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도쿄의 아라카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드커머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올드커머들의 경우에는 군수 산업에 관련했던 지역입니다. 이 오사카라든가 오사카 이쿠노쿠, 고베 나가다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데 마찬가지죠. 전부 다 여기가 군수 산업에 관련된 지역이었고, 여기에 강제로 노동에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 거주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커머 중심의 밀집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쿄 신오쿠보조가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관서 지방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후쿠오카 지역에도 뉴커머 중심의 밀집 지역이 존재를 한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밀집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제일동포들이 밀집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밀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쉽게 눈에 들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고 하는 것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커머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는 밀집되는 경향과 함께 밀집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를 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으로서 과거 올드커머의 자녀들도 그렇고 뉴커머로 간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한 곳에 몰려 있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은 계속 존재를 하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사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산주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집주 경향과 산주 경향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제일동포 밀집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산주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눈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으니까 밀집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제일동포들이 일본인에게 당했던 그런 배제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동포 밀집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방 후 일본의 잔류를 결정한 사람들이 전전부터 생활하던 곳을 중심으로 밀집해 거주하며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형성했습니다. 제일동포 밀집 지역은
한국 관련 상품을 매개로 동포 상호 간, 동포와 일본인 간 소비와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 제1동포의 밀집 거주 지역에 다소의 차이가 엿보이며 바로 이 점에서 양자 사이의 상호 불신과 대립,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1동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은 일본 전역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